네,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가장 핫한 코너 6개 상쾌 통쾌한 정치 해설 서종욱의 법대로 1월 18일 순서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제가 개인 일정 때문에 서종욱 변호사님을 모시지 못했고 그 전에는 또 워낙 급하게 돌아가서 또 한 두 번 정도 또 모시지 못했는데 네. 자, 오늘 또 오랜만에 모시게 됐는데 오늘 결정적인 좀 분기점이 되는 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상 초유의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 원래 그 영장이 좀 불법이다. 그리고 이 공수처가 어떤 수사권이 없다. 내란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서부지방법원에 영장 쇼핑을 했다. 이런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격적으로 출석을 오늘 했습니다. 그 배경이 뭐라고 보세요? 좀 들은 말씀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예, 제가 근데 조금 전에 YTN 3시간 연속 방송을 하고 왔고요. 예. 저도 TV조선 2시간 연속 방송을 왔습니다. 그 다음에 석동현 변호사나 윤곽근 변호사하고 제가 자주 소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민정실의 그 비서관하고도 하고요. 아마 저는 두 가지로 제가 크게 방송을 했는데요. 첫째는 이제 서부에 원래 영장이 이순영하고 두 명이죠. 신한미. 체포영장을 한 번씩 발부를 했던 그 판사죠. 그렇죠. 근데 이번 주가 이순영이에요. 원래는 주중이면 저번 주에 신한미였고. 주중이면은 어제까지 만약에 갔으면은 이순영이네 또. 그렇죠. 그러면 이게 보통은 이제 그 평일이지만 당직이 있더라도 이게 영장 담당이 하면 이순영이 할 가능성이 많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순영은 우리법 연구회고 저하고 연수원 동기지만 상당히 그 잡합니다. 호남. 서 변호사님하고 연수원 동기라고 하셨죠. 같은 반. 같은 반.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보면 같이 공부했는데 왜 그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근데 보남 하나다. 오히려 이제 정당성만 인정해 주니까 그래서 이제 거부하는 거 하나 있었고. 근데 그게 바뀌었잖아요 이번에요. 이번에 차은경 그 부장판사. 이분은 이제 나이는 저보다 많아요. 그렇습니까? 왜 68년생인데 원래 이제 이화여대 졸업하고 인천인데 경작과를 졸업을 했더라고. 법대도 아니고. 근데 에너지 어디 공기업에 공기업에 근무하다가 그리고 로스쿨로 갔나? 아니요. 2년 후에 30기예요. 엄청 판사 경력 제가 28기인데 연수는 30기예요. 그러니까 이순행이 28, 신한미 29, 그다음에 30기 거의 똑같아요. 근데 이분이 판사가 법무부의 세종에 있다가 왔거든요. 세종이 김홍일 이분이 세종 출신이잖아. 그렇네요. 이번에 사표 내고 대리인단의 그 대표가 김홍일이잖아요. 근데 판사가 평판이 판사가 이제 평판이 정치 판사가 아니에요. 실력도 있고. 그러니까 기존의 체포영장 발부한 판사가 아니고 나름대로 여기 실력과 그다음에 이분이 중앙지법에 있다 왔는데 판결 보면 균형이 잡혀 있어요. 옛날에 정진상이 이재명의 최측근이죠. 요걸 이게 구속 적부심을 기각한 예도 있고. 그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한 번 이게 해볼 만하다. 판사가 바뀌었잖아요. 판사가 바뀌었으니까 또 해볼 만하다. 이게 큰 이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변호인단이 설득을 했어요. 제가 어제 변호사들 소통을 좀 해보니까 이번에 영장하면 이게 제대로 다투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과 요건이 전혀 달라요. 그렇겠네. 체포영장은 이제 그냥 정당이 안 가면 발부되잖아. 소환을 3번 안 했다고 해서 이제 발부가 되는 거죠. 딱 그 이유죠. 어떻게 그렇죠. 그런데 구속영장은 일단 내란 혐의가 소명이 돼야 되잖아. 내란 혐의 소명이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그건 다투볼 만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변호사님이 설득을 한 것 같아요. 혐의가 소명이. 윤곽근 변호사, 그다음에 김홍일 변호사, 그다음에 저 석동인 변호사 통화했거든요. 이런 이제 변호사님들이 면회를 갔어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한번 다투볼 만합니다. 충분히. 이래서 이제 설득을 해서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오늘 출석한 걸로 봅니다. 윤 대통령 본인도 이제 법률가고 검찰총장까지 했으니까는 이번에는 아마 그래도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판사도 바뀌었고 그 전에 그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차라리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라. 그리고 아마 기소를 하라. 이런 이야기까지 해서 법원에서는 한번 다퉈볼 소지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겠죠. 지금까지 수사 단계에서는
이 어떤 그 수사권도 없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응하지 않고 해서도 법원에서는 아마 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핵심은요. 뭐 도주 우려하고 이제 증거인멸인데 지금 그 둘 중에 도주 우려는 아무리 봐도 없잖아요. 네, 그럼요. 예. 진짜. 경호원들이 같이 다니는데 무슨 그러니까요. 도주입니까? 관저에 있으니까. 그다음에 그 증거인멸인데 김용현 장관하고 이제 사령관들이 이미 다 구속되고 진술 끝나고 기소까지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추가로 인멸할 증거는 없잖아요. 따라서 그 부분도 충분히 저는 다퉈볼 만하고 무엇보다 이게 앞부분에 그 내란죄가 소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헌법재판할 때도 내란죄를 뺐잖아요. 뺐죠. 형법에 내란죄 뺐잖아요. 이 내란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목적법인데 크게 보면 이게 국토를 갖다가 참전하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헌문란인데 결국 국헌문란한 게 판례가요. 헌법기관을 사실상 상당한 기간 이게 무력화시키게 돼요. 국헌문란이라는 게. 그렇죠. 근데 크게 헌법 선관위하고 국회잖아요. 근데 선관위는 이건 아예 해당이 안 돼요. 왜 검증하려고 했지 무력화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국회 부분인데 우리 전두환 그 전두환 대통령 판결인데 이 사실상 상당한 기간 동안 이게 무력화시킨 이 상당한 기간의 개념이 저는 오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공수처는 오랜 이게 그 몇 시간 국회 못 들어가게 막았지 않냐. 그렇죠. 이렇게 주장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동훈이나 18명은 정문 들어갔잖아. 우원식이는 그 낮은 문에 들어가는데 보좌관이고 찍은 거예요. 그게 쇼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게 막은 게 없고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된 거예요. 국회 정문 이쪽에 한쪽에 보면은 우원식이 넘어간 데는 굉장히 나지막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 볼 수 있는 데입니다. 무슨 그러니까 제 말은 단당 넘어간 거 아니에요. 이걸 사실상 상당한 기간 동안 이게 국가 기관을 무력화시키냐 헌법 기관을. 그러니까 이렇게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2시간 전에 계엄이란 게 그 그러니까 얘기예요. 2시간 만에 땅땅 두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 법리만 보면 충분히 다퉈볼 수 있다. 대통령도. 그래서 이게 저는 전격 그거 갖다 봐요. 오늘 저 영장을 이제 한겨레에서 우리 영장 내용을 그 입수를 했다고 보도를 한 거 보니까 참 이런 것을 공수처가 영장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는 구속을 해야 되는 사유로 세 가지를 크게 그 뭐 한겨레가 강조를 했던데 공수처가 이런 것 때문에 인신을 구속을 해야 된다고 사유로 첫 번째는 재범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 어떤 확신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또 발동할 거다. 재범 우려가 있다. 그다음에 하나는 이 지지청을 구속하지 않으면 지지청을 결집을 해서 사회를 혼란시키게 할 거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본인에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보복을 할 거다. 그래서 구속을 시켜야 된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이고. 일단 제가 봐도 재범 그러면 비상계엄 또 선포한다는 건데 직무 정지돼 있잖아요. 아니 직무도 정지되고 선포해봤자 효력도 없지만. 아니 누가 따르겠어요? 그때도 이게 국무위원들 한덕수부터 다 11명이 막았잖아. 계엄 선포한다 오라면 이게 누가 오겠느냐고.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도 공석이에. 지금 이게 누가 그렇죠. 달라요? 그렇죠. 사령관들도 이게 다 구속되는데. 그렇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게 괴담도 이런 괴담은 저 방송에 강하게 질타를 했죠. 했습니까?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영장에 집어넣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제2의 계엄 이게 옛날에 수방사령관 이진우 이분이 야, 내가 2번, 3번 하면 되니까 나오지 마. 이런 이야기잖아. 이야기 들었다고 주장을 하죠. 예. 근데 그것도 특전사령관 곽종건, 이진우 수방사령관, 요것도 이게 그 김병주하고 그때 박선원 유튜브에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초기부터 이게 그 변호인단이 박범계가 소개했다는 거거든요. 박범계가. 유상범은 이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제 말에 초기에 오염된 진술일 수가 있고요. 그거는 이게 그때 그 상황이지. 이걸 제2의 제3의 재범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흥분된 상태에서 그 말했던들 이게 계엄을 또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더군다나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를 했잖아요. 국무회의 심의 거쳐서. 경고용으로 했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경고용으로 했으면 됐죠. 그리고 이게 구속되면 지지자들이 더 격분하죠. 그렇죠.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광화문에 있던 분들 다 오고 있어요. 저도 같이 지하철 타고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파가 나서. 제가 이거 걱정이 돼가지고 지금 경찰이에요. 무자비하게 진압하면서 이게 더 지금 흥분해 있어요. 그렇지. 저는 오히려 구금이 국론 분열이 되면서 더 이게 극심한 사회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요. 그 공수처에서는 만약에 구속을 안 하면은 혼란해진다 하는데 오히려 구속하면 더 혼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뭐 보복을 한다고요? 아니 어떻게
어떻게 보고 대통령이 네. 무슨 힘으로 다 구속돼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고요? 오늘 대통령이 미안하다고는 했죠. 안타깝고. 그렇죠. 본인 때문에 그 구속된 장관이나 살인관 우리 안타깝다 이렇게 했지 뭘 보복을 합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게 이야기입니다. 공수처가 워낙 이렇게 뭐 영장이 적을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영장이 적을 게 없으니까는 그 신문 언론 보도 내용을 막 적어놨을 거고 150쪽이라는 게 그리고 또 적을 게 없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일종의 내피스를 가지고 아니 공수처가 왜 그런 판단을 하러 그런 판단을 합니까? 정치적인 판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지지층이 결집할 거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아마 오늘 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설명을 하겠죠. 지금 하고 있을 건데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도 아마 하나하나 반박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요. 제가 이제 영장 기각을 저는 뭐 제 희망이 약간 반영될 수도 있지만 언제쯤 그 결정이 될까요?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있던 서울구치소로 가든 그 대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서로 검토를 하면은 내일 한 아침 새벽 아마 이제 저는 심리는 의외로 생각보다는 빨리 끝날 수 있어요. 심리는. 대통령이 직접 하는 거. 대통령이 오랫동안 별로 할 필요도 없고 쟁점이 내일 하나밖에 없잖아.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나 또는 이제 그 이재용 삼성회장 보다는 이게 빨리 끝날 수가 있고. 직접 다만 이제 그 검토는 오래 걸려. 이분이 있죠. 처음 보잖아 사건을요. 그렇네. 차은경 판사는 처음 보네. 기록은 많아요. 150조 기준하게 그 관련 기록이 많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내일 아마 새벽이나 밤 늦게 새벽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제가 이제 그 기각을 점치는 가장 확실한 이유는 하나가 있어요. 뭐 증거인멸 도주 뭐 이런 거 있잖아. 범죄 소명 이런 것보다 가장 제가 이게 그 기각이 많이 된다면 가장 확실한 이유는요. 제 기대하는 이유는 청구권자가 공처이기 때문이에요. 공처가 수사권 없는 아니 그것 떠나서 이제까지 실력이 오전 5패예요. 공처가 청구회가 된 적이 없어요. 오전 5패야. 구속영장 5개 청구해서 5개 다 기각됐죠. 근데 이번에도 150장을 전부 허접하게 완전히 허구와 그렇잖아요. 전부게 그 가짜 이런 데 그 허위로 이게 다 뭐 소설처럼 이게 다 써놨단 말이야. 그 공처가 실력이 없어. 제대로 수사해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가장 기각을 생각하는 이유는 공처이기 때문에 이게 탄탄한 뭐 옛날 대검 중수부처럼 검찰이면 쉽지 않잖아. 근데 공처에 수사해 본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영장이 발부된 적이 없어. 그 정도는 무능한 조직이야. 그게 저는 한 가지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저 속마음은 야 이게 솔직히 말하면 이게 여론도 있고 막 이러면 쉽지 않잖아. 근데 공수처니까 힘을 가지고 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공수처가 지금까지 실력이 없이 한 거는 그 중에서 이제 범죄 혐의를 확실히 소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막 들어간 것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심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문제 이런 것도 같이 그 심사를 그것도 참고는 할 거예요. 아마 이게 포함해서 근데 그보다는 이제 구속 요건 위주로 심사하는데 다만 이제 그 수사권도 지금 판사들이요. 내부에 막 부장판사 벌써 한 4분이 판사들 그 내부망에 공처가 내는 데 수사권이 있냐면 이게 판사들이 글 올린 거 봤죠?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법조계 판사들까지 난리잖아. 그러면 이제 그 이번에 영장 담당하는 판사도 그걸 보잖아요. 판사들 망이니까. 그러니까 제 말에 그것도 약간 고려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제가 이제 그 차은경 영장 판사라면 이럴 것 같아. 지금 이제 그 수사가 어차피 자기들은 묵비권으로 못 하거든요. 뭐 10일하고 10일 뒤에 중앙지검 보내잖아. 그러면 이제 제가 판사라면 아주 수사가 전혀 된 게 공적이 없지 않냐. 중앙지검에 이첩해서 중앙지검에서 이제 수사를 더 마무리하고 그때 어차피 중앙지법 가잖아. 중앙지검은 그렇죠. 재판은 중앙지법 가는 거예요. 중앙지법에서 재판해야 돼요. 이거. 그 중앙지검에 갈 수밖에 이건 100%예요. 이건 재량이 없어요. 전담 재판부도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무조건 중앙지검으로 이첩해야 된다. 이게 그대로 26조에 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제가 판사라면 이거는 지금 단계에서 구속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 검찰이 이첩이 돼서 중앙지법으로 갈 거고 그럼 그때 검사가 수사해보고
구속력 또 침해되잖아요. 예, 예. 그때 침해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게 그럼 깔끔하잖아요. 그렇게 명분을 만들어서 기각할 수도 있겠다. 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쨌든 이게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그리고 그 서부지방법원의 뭐 쇼핑 이거는 서부지방법원은 안 다루겠네 그거는. 그거는 이제 뭐 크게 안 다루겠죠. 네, 그걸 크게 안 다루는데 오늘도 좌파 패널들이나 민주당에서 계속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어떤 이 영장 그 발부에 대해서 효력 정지 신청을 하고 했는데 법원에서 다 기각을 했다. 그러니까는 지금 법원이 이것을 수사권을 인정한 게 아니냐.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한 게 아니냐. 그리고 서부지방법원에 이 청구한 것도 뭐 합법적이라고 본다. 이미 법원이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하는 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는 체포적부심을요. 네. 판사가요. 소준섭 판사인데 예. 89년생이에요. 어리 44기에 한참 후배예요. 예. 근데 이거 한 줄도 안 써놨어요. 그냥 이유 없음으로 기각.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체포적부심에 뭐 공처의 수사권이 있는지 또는 이게 서부 관할이 있는지 한마디도 없어요. 판단이 없어요. 한 줄도 없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뭐 근데 이유 없음으로 형소법에서 기각 이게 다예요. 따라서 근데 이거 아직 명시적으로 수사권이 있다 없다 판단한 바가 없고요. 그리고 이게 있다 한들 우리나라는 3심제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대법원까지 두고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렇죠. 이런 이제 그 문제인데 요즘 법조계 판사들이 부장판사 4명이 나섰다니까요. 어제 그럴 일도 막. 맞아요.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은 뭐 저는 정리된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은 이게 대법원까지 계속 그 이슈가 될 거다. 그렇죠.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그 지역 토지 관할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공처가 기소할 수 있는 범죄하고 이번은 기소 못하는 범죄잖아. 달리 봐야 돼. 내란죄. 내란죄가 아니고 직권남용. 기소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이제 그 원래는 중앙지법이고 대통령에 대한 기소 말이죠. 그런 거는 이게 그 원래는 중앙이고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이제 그 범죄지나 증거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서 이제 주소지가 되는데 그거는 이게 그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이잖아요. 재판할 때. 그렇죠. 근데 이거는 기소를 못 해요. 대통령은 기소권이 없어요. 공처는 이제 검사라고 검찰, 경찰만 기소권이 있거든요. 이렇게 기소를 못하는 거는 무조건 중앙지검에 검사한테 넘기게 돼요. 이게 중요해. 무조건 중앙지검에 검사 넘기게 돼 있거든. 그러면 거기에 대응되는 관할은 중앙지법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저는 어떤 경우도 이것도 중앙지법이 분명하다. 기소 못하는 거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쨌든 오늘 결론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기각이 될 가능성도 지금 전혀 배제를 할 수 없고 기각이 되면 아마 분위기가 또 상당히 좀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주목되는 부분은 마지막으로 한번 점검을 해볼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전격적으로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이 직접 나가서 만에 하나 이 구금 상태가 계속 유지가 돼도 본인이 직접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그래 봐요. 왜냐하면 이제 뭐 구금이 안 되면 당연히 이제 뭐 경호 문제 필요 없잖아요. 이제는 뭐 체포할 일도 없고 따라서 이제 그 만약에 영장 기각되면 당연히 저는 헌재 나갈 거로 보고요. 그다음에 그 헌재도 상당히 영향을 줄 거예요. 여기에 구속 기각되면요. 분위기가 확 바뀌고 여론도 이게 확 바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헌재도 조심스럽게 적법 절차를 지켜야 할 거예요. 이번에 두 번째요. 헌재가 연기 신청 안 받아준 것도 큰 문제예요. 그 변론 기일 연기 신청. 왜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4분 만에 끝났는데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출석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를 보세요. 출석 권리잖아. 근데 고의로 한 번 안 놓으면 신속한 심리를 위해서 이제 한 번 안 놓으면 골석이 된다 이래 돼 있거든. 여기 선거법하고 똑같아요. 이재명의 선거법 있죠. 그것도 한 번 안 놓으면 골석이 되잖아. 그렇지. 그와 똑같은 조문이에요. 근데 이거는 고의로 피고인이 안 놓을 때 그래야만 이게 두 번째 골석이 되잖아. 근데 예를 들어 지금 윤 대통령 어머니가 엄청 위독해요. 연세 90이 넘어요. 그렇죠. 진짜 지금 제가 확인 다 해봤더니 진짜 중환자실 위독한데 근데 만약에 이런 것도 있잖아. 뭐 그래서는 안 되지만 예를 들어 아버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옛날에 그 교수님. 근데 부모님 상을 당했는데 연기를 좀 해달라 했다. 그런데 연기를 안 해주고 골석을 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출석권 침해죠. 그렇죠. 이 정도 정당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통령이 어제 갈라 했는데 공처가 이게 48시간이니까
구금해라고 못 가게 했잖아요. 못 갔잖아요. 네. 그런데 이건 정당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대통령이 고의로 안 간 게 아니잖아. 이재명처럼. 그렇지. 이건 누가 봐도 이게 체포대가 48시간 공처가 안 보내줬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거는 당사자의 출석권 침해는 큰 문제예요. 아, 이 그렇겠네. 공판 하자 중에 큰 하자입니다. 예. 당사자가 출석 정당한 이유가 있는데 없이 재판했다. 이거는 이게 무효가 됩니다. 그때 행위는. 예. 따라 그때 변론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게 저는 헌재도 이게 큰 문제가 나중에 될 겁니다. 이 부분이. 예.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헌재도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어쨌든 출석을 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 이야기겠죠. 결국은 헌재에서나 법원에서나 또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여기 국정조사하는데 여기는 이제 대통령하고 상관없지만은 결국은 비상계엄을 내리게 된 이유가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그 판단을 하는 주체는 이 헌법상 보장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 1차적으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지금 국가 비상사태라고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해서 그 계엄 선포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법이 그 위헌인지 그 부분인지 지금부터 따져봐야 되는 그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나만 더요. 오늘 제가 TV 프로그램 출연해서 이야기하다가 민주당 쪽에 반응이 하나 있는데 이런 반응이 나왔더라고요.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 안 하려고 하다가 오늘 영장실질심에 출석한 것이 판사를 압박하기 위해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민주당에서 반응 나왔어요. 근데 그 뭐 판사내가 대통령이 온다고 뭐 압박을 받겠습니까? 그 진짜 그것도 그 괴담. 저는 이게 완전히 가짜뉴스 선동이고요. 개변이죠, 개변. 개변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솔직히 민주당이 요즘 거의 뭐 완전히 멘붕 상태 같아요. 지지율이. 맞습니다. 야, 이런 게 있잖아. 갤럽 너마저. 갤럽 너마저. 옛날에 브루투스 너마저. 갤럽 너마저. 갤럽 너마저게 국민의힘 지지율이 앞질러 버렸잖아. 전부 다 AR에서 거짓말이다 했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MBS도. 4개 여론조사가 그렇죠. 사회 지표조사 있잖아요. MBS. 거기도 이게 역전됐잖아요. 그것도 이게 전화 면접이거든요. 응답률이 19.6%더라고.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지금 민주당이 계속 자책골만 여타가 지금 이게 지지율이 역전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요즘요 정신줄이 나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이게 자기 발등만 찍는 이런 이게 논평을 내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당연한 거죠. 방어권이고 안 나가면 오히려 이상하죠. 또 안 나가면요. 또 이게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왜 또 법을 무시하느냐 이랬다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가도 욕하고 안 나가도 욕하는데 그런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일부에서는 이렇게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이유를 집중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봤고 헌재에서도 아마 같은 기조를 이어나갈 거다는 전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이재명 멘붕 완전히 지금 멘붕 상태다 여론조사 그래서 민심이 왜 지금 변동을 하고 있는지 그 상황하고 또 하나 살펴볼 게 있습니다. 이재명 2심 재판. 그 부분을 2부에서는 살펴보고 1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